임대차 3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해보다가 이것저것 알아본 거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보셨거나 아시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지금 실효가 될 상황이고요. 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여당과 정부의 합의안, 기본 2년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2+2년, 그리고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개별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부분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시고, 내지는 시장에 큰 충격이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요.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전월세 거래 내용을 신고합니다. 임다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신고다, 내지는 상반기 시행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가 치고, 이제 문제되는 게 바로 이 아래 두 가지 법안이죠.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같이 이제 한 묶음으로 가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을 도입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최대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혹은 기준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하 등 지금 이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된 상태고요. 어떤 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가장 유력한 건 이 법안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현행 기본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 요구 시에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2+2년 1회 연장 혹은 2회 연장 혹은 무한 연장 등 법안이 지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글쎄요, 임대인 내지는 임차인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그게 시행이 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라고 하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급 적용시킨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느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소급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계약 체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 어떤 법률 전문가나 또 어떤 뉴스에서 보게 되면 이게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또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게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고요. 개별적인 이런 어떤 계약갱신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언제쯤 시행이 될지, 어떤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국회 일정을 불러봤습니다. 16일 개원식 했고요. 20,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22, 24일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30일 본회의, 8월 4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즉 본회의가 있게 되면 이 법안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의결을 붙여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공포의 즉시 시행. 이번에 이제 취득세 인상 부분도 공포 즉시 시행이죠. 그래서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초중순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8월 중순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빠르다라고 하면 8월 초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이고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법 시행 이후이고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서 소급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또한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법안에서 가장 이제 문제되거나 내지는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 근데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주택을 임대한 지 4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갱신 요구권도 기존 계약 기간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취지였습니다. 4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갱신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2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갱신 요건은 인정이 되고요. 5% 상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살고 싶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청구권이 이제 발효된 상황, 시행이 된 다음에 이 만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법안을 수용해서 계약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체결되는 임차의 경우는 어떠냐? 새롭게 집을 갖다 이번에 이제 임차를 줄 거예요.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그러면 5% 인상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이 없죠. 기존의 계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의로 보증금을 상향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최초의 계약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죠. 즉 이게 지금 물건을 갖다가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쭉 이어오는 어떤 임차인과의 관계를 볼 것이냐. 즉 최초의 계약이라는 건 물건 기준이고요. 그래서 최초 계약 시에 정해진 보증금이 아니라 같은 임차인이고 갱신 계약을 할 경우에 5% 상한율이 적용이 된다. 얼핏 보면 너무나 내용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이를테면 이제 뭐 소급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시세대로의 보증금이 상향이 가능합니다. 시세대로. 그러니까 금액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세입자한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신규로 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로 체결되는 거죠. 이제까지 없다가 계약이 지금부터 체결이 되는 거예요. 갱신 청구권이 이제 발효가 된 다음부터. 그러면 4년 후에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때 내가 원하는 시세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2년 되는 시점에서는 5% 상한율에 의해서 올릴 수는 있죠. 5%만큼.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임대를 주신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월세 내지는 이제 보증금을 책정을 해서 했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 청구권이 발생이 되면서 나도 이제 올릴까 하다가 그냥 세입자를 생각해서 안 올렸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못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땡큐한 법안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법안 자체가 어쨌든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법안이죠. 다만 이게 유리한 법안이긴 한데 의외로 이따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전세가가 폭등하는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맹점이 또 숨어 있다라는 거. 자, 이어서 살펴보죠. 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일 때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 실거주. 그래서 예외적인 어떤 사안을 갖다 기재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에는 갱신 거절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다른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예외 사유 포함 안 된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약에 채택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갱신 거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발의한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정충진 변호사님의 부동산 투자 스토리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고요. 한번 내용을 들어가 살펴보시면 비교적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고요. 블로그 주소는 아래 그 내용 기입란에다가 제가 URL을 남겨 놓겠습니다. 또 이어서 주요하게 질문이 될 만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를 월세로 가능한가? 계약기간 내 총 4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지가 되는 거냐? 기존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이미 이제 월세든 전세든 살고 계시고 내년 내후년에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 분들 계시죠.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를테면 이제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갱신 청구권이 이제 발생되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5% 인상된 보증금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방들은 이런 경우들이 없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 뭐 5천만 원, 1억 그 이상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법안이 사실상 가장 실효성 있는 지역들이 특별적으로 있죠. 예, 아닌 지역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분이건 혹은 어쨌든 내가 만료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세입자라고 하면 예, 이 갱신 청구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5%만 인상을 해서 예,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집주인이 난 들어와 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예, 좀 이제 논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임대차 3법, 특히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부가적인 자료입니다. 지금 6월 나온 어떤 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벌써 전세 가격이 예, 껑충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예, 5천만 원 내지는 예, 1억이 뜬 지역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의무 기준 요건이 신설이 됐고요. 19년 116 대책에서는 장기보육 특별공제 요건에 대해 최대 10년 의무 거주가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7.10 대책에서는 예, 보유세 인상 등에 관련 이런 어떤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정부의 이제 보유세, 양도차익세, 이제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혹은 또 이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심해졌고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뭐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경원 건국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요지의 집을 가진 부자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 이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한 것처럼 전월세 규제도 전세 시장의 양극화만 심화할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논점을 가진 얘기를 하셨고요. 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투기 세력을 막겠다, 내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이미 고려를 하거나 또 고려를 해가지고 정책들을 내놨겠지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주식이든 부동산 투자든 이제는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증시 격언에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저도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뭐 부동산 임대 수익도 노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아주 직격탄을 맞았네요.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까지 저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요. 나름 머리를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세입자시던 또는 이제 임대를 주신 분이시건 정부 정책들 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또 그리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잘 해나가는 방향을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혹여나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라고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